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지난번에 수빈이까지 지난 시간 이름을 불러봤죠? 이동현, 이병헌, 이윤아, 이유정, 송지희, 이지선, 이지원, 이진, 그리고 이채연, 이태호도 잘 지내죠? 이한빈, 임혜진, 임수혁, 전희준, 정기홍. 다들 잘 지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이름을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시작할게요. 누진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누진제도와 분류초제도의 관련성만 가지고도 한 학기 사실은 강의 내용이 될 만큼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우리나라의 교정이 시작되면서 누진처우 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저도 84년에 교정을 시작할 때는 누진처우령, 거기에 따른 누진처우 제도로서 모든 업무들을, 분류 업무의 모든 것들을 누진으로 시작했었어요. 이유는 아마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대규모 시설에서 질서의 문제가 보다 중요했던 그런 우리 교정 시스템이었고, 또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 인적 자원, 어떤 프로그램의 준비, 따라서 관련 시설, 인원, 조직, 제도 모든 것들이 미비했었거든요. 그랬다가 2008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행정법이 바뀌면서 누진처우 제도는 없앴죠. 그렇지만 그 성격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등급별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의 어떤 면에서는 꼭 계급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질서의 문제, 계급적 성격, 어떤 계급에 따른 어떤 차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차별이라고 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해도 합리적 차별이겠지만 차 등의 문제, 이런 것에 성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누진처우 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서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성격이 관리자 측에서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자, 먼저 누진처우 제도, 소위 프로그레시브 스테이지 시스템, 누진처우 제도란 말로도 쓰고 통상 그냥 누진제도 이렇게도 하죠. 처우의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누진제도였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분류를 통한 처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진처우 제도 이렇게 설명해도 무리는 없어요. 일단 누진처우 제도의 의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형이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관리를 할까? 모든 사람을 어떤 교정의 단계를, 계급을 둔 거예요. 계급을. 그래서 최하의 계급에 처음에 편입을 시켜서, 그래, 잘하고 있으면 최상위 계급에 가면 가석방으로 연계시키면 자력 개선을 도울 수도 있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 계급을 한 계급씩 올라가려고, 또 그 계급에서 문제가 되면 한 계급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질서, 수능 이런 부분들이 개념이 이제 몸에 배일 거다. 이런 부분이 누진처우 제도의 근간이에요. 소위 계급을 두어서 자력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는 하지만 관리에 초점을 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질서의 문제였다. 태생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의의를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진처우 제도라 하면 재판상 언도된 형기, 이게 징역 몇 년, 금고 몇 년 이런 재판상 언도된 형기, 수형자 신분으로 시작됐을 때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결이 끝나면 거기 받은 혁명 형기가 있죠. 혁명은 징역이냐 금고냐, 형기는 얼마 동안. 그래서 재판상 언도된 형기, 주로 이제 자유형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형 같은 생명형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언도된 형기를 수개의 단계로 나누어요. 보통은 4개 단계로 나눴어요. 어느 나라나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수개의 단계로 나누어. 근데 꼭 4개로 나누라는 원칙은 없잖아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나누면 되니까. 수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용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수용자가 얼만큼 개선되었는지, 사실은 자력 개선을 도모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또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선 정도에 따라 행영상의 처우를 점차 완화하여 사회 복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다. 이해하겠어요? 자, 이제 바로 한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누진처우 제도를 하면 재판상 언도된 형기를 수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계급을 두는 거예요. 수용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행형사의 처우를 완화한다. 강제된 처우를 완화한다는 말 가장 잘 써요. 강제된 처우, 최하위급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제된 처우가 강하죠. 그걸 계급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강제된 걸 조금씩 풀어주는. 잘못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회 복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 제도의 특징은 수용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따라 형벌 강제를 완화하고 강제된 처우를 완화시켜주는, 형벌 강제를 완화하고 처우상의 특정과 자유를 확대하고, 뭔가 특정과 자유를 확대해요. 자율성을 조금씩 더 주는 거예요. 너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더 줄게 의미예요. 너 잘못하면 한기금 내려가. 굉장히 억압적이죠. 그 떡과 해초리를,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래서 뭔가 감독자가 됐을 때도 후배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3개의 떡과 3개의 당근과 3개의 당근과 3번 줄 수 있는 채찍을 가지고 이걸 못 다룬단 말이냐. 벌써 다룬다는 표현이 쓰잖아요. 그 사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개별성의 성격보다도 굉장히 강제된 표현들이죠. 그래서 특정과 자유를 확대하고 마지막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자율성을 더 많이 주는 자치제도. 스스로 우리는 교도소는 독보라 그래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자유 같은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려면 움직이질 못해요. 교도관의 개호하에 감시하에 움직였다가 상위 계급으로 가면 조금씩 특정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나중에 특정과 자유를 확대해서
자기 책임을 더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소위 자율과 책임을 좀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최상급자에게는 소위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계급을 뒀는데 최상급자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가석방하고 연결시켜서 수용자의 앞날에 전도에 희망을 주고 분발 노력을 촉구하며 자력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 제도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세계적으로 널리 채용되었고 우리나라 누진 제도는 이제 초창기 도입될 때는 4단계로 구성되었고 진급의 방법은 점수제. 이제 점수가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중요해요.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 설명할 때 고사제와 점수제가 있어요. 뭔가 지켜봐서 잘하고 있어라고 주관적인 채점을 하는 고사제가 있어요. 정기적 있는 점수제는 주로 이제 매일매일을 체크한다를 해서 한 달의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 점수를 처음에 부여해요. 그 책임 점수를 전부 소각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면 책임 점수도 조금 떨어지겠죠. 또 거기서 책임 점수를 다 소각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매달 자기가 받은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의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작업 점수, 하나는 소행 점수. 열심히 일하는가, 성실히 일하는가, 성과가 좋은가, 하나는 말을 잘 듣는가, 규율을 잘 준수하는가, 또 선행을 해서 선행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책임 점수를 소각하는 거예요. 책임 점수는 뭐냐면 사람을 범죄의 형태로 나눠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요 그래서 A급에는 과실범, 격정범, 기회범 같이 비교적 단순한 그런 범죄자에게는 이제 A급은 2점이다. 그리고 A급인데 누범이면 0.5를 더하는 거예요. 2.5다. 그 점수에다 뭘 곱하냐면 형기를 1년이면 12개월이면 12를 곱해주는 거예요. 형기가 2년이면 당연히 24를 곱하는 거예요. 3년이면 36을 곱해주면 분류급에 A급을 받았을 경우에 2점이나 상습 누범이면 2.5 거기에다가 자기 형기를 개월수로 환산해서 곱해줘서 나온 게 총 자기의 책임 점수인 거예요. B급은 3점과 누범일 경우에 3.5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K급은 개선 가능급, B급은 개선 곤란급이에요. 개선 곤란은 말 그대로 범죄 형태가 계획적인 범죄다. 범죄를 사전에 예비하고 음모를 꾸몄거나 또는 범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범행 도구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이런 애모범들, 계획된 범죄 또는 관습적으로 범죄를 하는 그리고 소매치기나 이런 또 경제사범처럼 직업적인 어떤 범죄들 이런 애모범, 관습범, 직업범은 개선 곤란자다. 그러니 3점으로 하고 누범은 3.5로 한다. 곱하기 또 뭘 해줘요? 그렇죠.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해서 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책임 점수가. 이 책임 점수를 매달에 자기가 하는 작업 점수와 소행 점수로 매달 소각해 가다 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책임 점수가 다 소각되면 한 계급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력 개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을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초범보다는 재범이 일반 단순한 범죄자들보다는 교활한 범죄자가 더 유리하도록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은 개선되지 않고 계급은 올라가는. 건전한 시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활한 수용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실한 수용자는 만들었는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만들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되나요? 저희 한 가지 더 하죠. 이제 개성 가능 A급, 개성 곤란 B급, 개성 극난 C급에서 C급은 예전에 어떤 확신범의 경우나, 왜냐하면 거기는 가석방이 연결이 잘 안 되게 돼 있는 확신범들. 요즘은 확신범이라 해서 여호와 사범 같은 걸 대표로 여호와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가석방이 다 나가요. 근데 예전에 초기에는 가석방을 내보내지 않았었어요. 확신범에게는. 확신범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이념에 대한 것들. 공안사범, 공안 관련 사범. 그리고 거기에 개성 극난자에 포함되는 게 전과 사범의 이상자, 어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을 개성 극난 그랬어요. C급을 둬가지고 4점을 주는 거예요. 4점에다가 누범이면 0.5, 4.5 곱하기 뭘 한다고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네요. 그래요. 집행할 형기를 월로 환산해서 곱해준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책임점수. 그 책임점수를 또 어떻게 소각한다? 매월의 소득점수로. 그 소득점수의 성격은 뭐다? 그래요. 작업과 소행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상훈 점수를 주는 경우 있어요. 두 가지가 기본인데 상훈 점수를 주는 경우 있었어요. 상훈 점수는 도주 난동 같은 걸 사전에 신고하거나 그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그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큰 대회에서 이를테면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제수자가 금메달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상훈 점수에서 그걸 반영해 줬었어요. 그래서 점수는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두 가지인데 그 우리가 소득 점수라는 걸 했죠. 그걸로 소각한다. 책임 점수. 소득 점수는 작업 점수와 소행 점수. 그다 플러스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어떤 거? 상훈 점수. 예전에는 그래서 수용자들이 그런 점수 하나하나에 목을 맸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점수를 조금이라도 담당 직원이 너 일을 잘했어. 수, 미양가를 나눠가지고 점수 체크를 하는데 일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담당 직원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이해하시나요? 성실한 수용자는 만들어내는데 건전한 사회 시민으로 만들어냈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누진 최후 제도가 그렇다. 자, 이러한 누진 최후 제도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모든 교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1822년 오스트리아의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그렇게. 그걸 알기 위해서 저는 미국의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미국도 가보고 일본, 중국 다 이렇게 돌아봤는데 정작 호주의 노포크 섬은 안 가봤어요. 사실은 호주 장소가 호주이지 그걸 운영했던 주체가 어딜까요? 뭔가 눈치가 가나요? 영국이죠. 왜냐하면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호주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호주와 호주의 노포크섬. 호주는 영연방에 속하는 나라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하고 태즈메니아 섬을 국토로 하는데 이게 이제 1788년 1월 26일 날 최초로 영국에서 최초로 유럽인 정착지를 세운 이래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다가 1901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연방으로 발족된 나라예요. 면적이 엄청 크죠. 769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남한의 뭐 70배가 넘는 거죠. 남북한 바다 합치면 한 30,
35배, 30배쯤 되겠죠. 미국이 우리가 한 35배, 40배니까. 이게 아무튼 면적으로 치면 세계 6위고 인구는 2,606만 명이니까 세계 한 55위 된대요. GDP가 꽤 높은 나라예요. 5만 달러가 넘네요. 최근 기록에 5만 2천 달러쯤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자꾸 호주의 노포크섬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게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섬인데, 우리는 노포크 섬, 책자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표현은 노퍽섬 그런 것 같아요. 화산섬인데 평균 해발 고도는 110밖에 안 돼요. 해발 고도가 110m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지형으로 이루어진 섬이래요. 중심 마을은 킹스턴으로 1774년 제이 쿡이 발견한 후에 1788년부터 1803년 그리고 1826년부터 185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인들의 식민지로 이용되어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왜 영국에서 운영한 것이냐. 자꾸 호주가 누진 최후 제도의 발상지다 그러는데 사실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제수의 섬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에 속하는 일부 영토 중 하나인데 2016년 얼마 안 됐네요. 최근에 조사 이하니까 1748명밖에 안 산대요. 인구가 아주 적죠. 주도 그 주의 큰 도시는 수도는 킹스턴이다. 군사권과 애교권을 제외하고는 그건 어디가 호주 연방에서 가지고 있나 봐요. 군사권과 애교권을 제외하고는 자치를 하고 있으며 별개의 국기와 국장도 가지고 있어요. 국장이 뭐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문양들이죠. 그래서 정치 체제는 자치령이고요. 대통령과 총리도 있어요. 2,000명 중에 1779년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자치권을 얻었고 1979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자치권을 얻은 거예요. 공용어는 영어하고 그래도 그 몇 사람 얼마가 안 사는데도 노폭어가 있대요. 노포크어가.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라가 한 250개국 이상이 있는 걸로 250국에서 270, 뭐 조그만 데까지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로 따지면 232명이 돼요. 이보다 더 적은 나라도 있긴 있네요. 그래요. 이제 거기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822년부터 1822년부터 뭘 했냐면은 그 교도소에서 고사제로 평가를 했어요. 수용자들. 그리고 계급을 이미 나눠놨었어요. 단계를. 자, 근데 그때가 제대로 된 누진처우 제도냐?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1840년이라고 기원을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교도소장인 마코노키가 점수제를 결합해서 그 계급에 대한 진급의 방법이랄지 처우의 방법을 정한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누진처우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코노키는 교정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행영학자로. 그런데 어디 보면은 마코노키 대령이라고도 나와요. 아주 어느 자료를 봤더니 스쳐 지나가다 봤고 그게 못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소령이라고 나온 어떤 기록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큼은 제가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쓸게요. 추측컨대 그 섬을 관리하는 건 배 함장의 계급을 가진 해군의 제독 같은 사람이 그를 관리했던 것 같아요. 국가 관리나 행영학자나 행영관리가 간 게 아니고 그러다 이 사람이 행영학자가 된 거죠. 또 소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을 거고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요. 행영학자로 나오고 해군 대령으로
소개가 되는 게 마코노키예요. 그 제도의 의의와 연역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식민지 안에 있는 그 섬에다가 수용자들을 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을까? 대부분 영국 본토에서 많이 데려온 거. 그리고 당연히 호주에 있는 식민지에서 데려오고. 이게 정말 난리겠죠. 질서라고는 없고 문제만 있었는데 이걸 다루려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잡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딱 계급으로 나눠놔야 되겠어. 그래서 이등병에서 병장으로 나가가지고 제대하듯이 말이야.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서 최하위급인 4급을 두고 또 그걸 너무 힘들다고 호주에서도 요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숫자의 죄수를 영국에서 데려오고요. 거기 본토에서 데려오고 본토에 거기서 살다가 나오면은 또 호주로 들어와서 살면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질서도 잡아주시고 교정 교화에 대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누진초우 제도가 이렇게 태동되고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래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요.